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무엇이 똑같을까? 관절염 치료제 똑같아요. 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2연상을 간 종목과 함께 한 종목을 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이처셀과 코오롱 티슈진 관절염 치료제로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옆에 보이는 차트를 한 가지 살펴보신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차트인데요. 국내 퇴행성 관절염의 환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랑 생각을 해봤을 때 노인 4명 중에 1명은 관절염 치료제를 좀 복용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국내에서 외면을 받았던 K-줄기세포 치료제, 미국에서는 빛을 볼까요? 2연속 상한가의 주인공 네이처셀 이렇게 잡아봤는데 3월 14일 그때 당시에 제가 당신의 초이스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치료제로 인해서 최근에는 네이처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 장 한번 살펴보신다면 네이처셀의 급등세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보도자료 부분을 살펴보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인트 스템 그리고 파킨슨병과 관련된 줄기세포 치료 여기에다가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을 개선하는 줄기세포 치료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회사 자체가 줄기세포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혁신적 치료제 개발에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이 조인트 스템입니다.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로 조인트 스템이 FDA에서 한국 기업 중 최초로 혁신 치료제로 지정되었다. 이 소식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2연상을 가게 됐는데요. 지금 치료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그렇다면 핵심 기술과 특징 그리고 FDA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이 된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자신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만든 치료제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고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1회 무릎 관절강에 주사로 치료를 하게 되고 연골의 재생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통증 감소와 함께 관절 기능이 개선되고 효과는 최소 3년간 지속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혁신적 치료제 지정이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고 살펴봤을 때 패스트트랙 지원 제공 허가 확률이 상승되고 결국에는 FDA 승인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그렇다면 똑같이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비슷한가 살펴보시면 투여 방법에서는 비슷합니다. 관절강 내 1회 주사 용법으로 투여를 하게 되는데 가장 다른 건 역시나 조인트 스템은 줄기세포 치료제고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인보사 부분에서는 그 2019년 당시에 식약처에서 승인이 됐다가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안정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내 자가에서 지방을 채취한 줄기세포 치료제로 최근에 관심이 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효과 지속성 측면에서는 인보사가 조금 더 장기적인 효과를 띠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임상 현황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보사를 지니고 있는 코오롱 티슈진 자체가 최근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차례 먼저 올랐습니다. 뒤를 이어서 조인트 스템도 2연상을 가고 있는 가운데 차트의 분위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면 두 가지 종목의 차트 분위기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점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에는 네이처셀이 최근 2연상으로 인해서 60% 넘는 급등을 보여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신의 초이스 오늘은 네이처셀에 대한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와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마냥 좋지만은 못합니다. 어제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축소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도 시장이 상승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돌리면서 마감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사실 오전장 같은 경우는 사실 분위기는 좀 나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기대했었던 거는 좀 다르게 주가의 방향성이 좀 갈리는 부분들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뚜렷한 매수 주체도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글로벌 증시와는 조금은 약간 디커플링 장세도 좀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선진지수보다는 확실하게 주가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의 변곡점 기준점에 나온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상황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기간 조정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같은 경우는 4월 초중순경까지는 적정 정도 선의 어떤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주라는 부분들로 지금 불리우고 있는 섹터가 조선, 방산, 바이오 이 정도 종목군에 속하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하나같이 다 빠졌어요. 그쵸.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었었던 상황이었고 최근 들어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유한양에까지, 이런 종목군들이 초록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게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더라도 생각했었던 것보다 세로나 주식에 매도하는 그런 형국의 어떤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대부분의 어떤 포커스는 다 공매도 시점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다들 약간의 눈치 보기 어떤 장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오늘 기점으로 보더라도 환율이 1,400원 후반대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지금 80원대까지 그쵸.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좀 조금 더 자극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물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매력도가 많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조선, 방산,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밀림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현금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장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14일 부근쯤에 화이트데이 같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코오롱 티슈진이다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봤었는데 비슷하게 관절염 치료제로 요새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 네이처셀입니다. 그런데 채팅창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상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신뢰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차장님께서도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할 말은 많지는 않아요. 워낙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코오롱 티슈지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이처셀이 결국은 중요한 건데 여기 대표이사 최대 주주분이 여러 노이즈가 있었죠. 누구는 이런저런 어떤 송사에 휘말린 상태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으로는 무죄가 판명이 났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대표이사 자리에 유지가 되고 계신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RNL 바이오라고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RNL 바이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네이처셀은 제가 알기로는 음료수를 판매하는 회사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 전에 사명이 산미식품
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네이처셀이 그 회사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조인트 스템이 희귀약품 지정이 되면서 주가가 팍 올라왔는데 첫 번째로는 의문점은 뭐냐면 이게 공시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과거에도 FDA 관련해서 여러 회사들이 희귀약품 지정된 케이스가 많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녹십자 헌터라제가 희귀약품 지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뭐 일동제약도 그랬었고, 뭐 유틸렉스도 그랬었고, 되게 많은 제약회사들이 희귀약품 지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희귀약품 지정이 2회 연속 상한가를 갈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만한 사이즈가 되냐라고 네. 보자면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희귀약품 지정이 되게 되면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발빠른 임상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이 가지고 있는 조인트 시스템이 자가유래 세포이기 때문에 자기의 세포로 다시 한번 그 재현을 해가지고 세포 치료제로 구현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효과가 나오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학습 효과에 기인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성에 대한 베팅이잖아요. 근데 네이처셀은 그 과거에도 여러 많은 좀 갖은 노이즈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회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희귀약품 지정이 되는 거는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오랜만에 먹을 게 왔다 네. 싶어서 트레이딩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바이앤홀드 하시는 분들 내지는 단기적으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 대응에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이처셀은 한번 살펴보면서 이건 트레이딩 전략이 필수적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조금 전에 코오롱티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네이처셀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코오롱티 시즌 최근에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한 4% 정도 밀린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코오롱티 시즌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26% 밀리면서 마감을 보였고 오늘 고점과 좀 저가가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거래 정지가 됐었던 종목인가요? 네. 과거에 이 코오롱 티슈지는 상장 폐지까지 갔었던 그렇죠. 이제 회사였고요. 지금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이게 언론의 오보로 인해서 오인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 무죄 판결이 났죠. 뭐 저기 코오롱 이웅열 회장도 다 무죄 판결이 난 걸로 알고 확인이 되고 미국에서 임상 보류 조치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 4월 달에 해제가 됐고 코오롱 티슈지는 임상 3상 투약을 재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보사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로 이제 유전자 조작 연골 세포를 넣어가지고 한국 최초로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려고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관절염 치료제 기준으로 볼 때는 이만한 근본적인 치료제는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차례 고점을 찍고 나서 뭐 일주일 정도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가의 방향성은 우상향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파이프라인 중에 임상 1상, 임상 2상, 그리고 임상 3상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환자의 모집 수예요. 모수가 가장 중요한데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환자가 많아요. 모수의 환자가 네.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서 환자 모객을 못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치료제제의 효과가 높고 유효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가
시판 허가까지 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방향성은 그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대응을 하자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거로 생각이 들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바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우상향 기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 게 환자에 모집하는 수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인보사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찾은 내용에 따르면 이 네이처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환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코오롱 티슈진까지 살펴보면서 윤재 초이스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장님의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종목일 것 같아요. 한화그룹주로 한번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종목은 한화오션이고요. 한 가지 종목은 유증의 좀 주인공이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 초이스일까요? 하나오션 초이스였습니다. 네, 한화오션의 초이스 종목이고요. 비초이스 종목이 유증을 좀 내세웠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유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에 또 부회장이 지분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또 긍정적인 내용들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등이 월요일 날은 나왔었는데 오늘은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비초이스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근데 뭐 부회장이 30억 정도 매수한 거 가지고는 큰 의미를 택도 없다. 진짜 택도 없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주주가치 시작되는 금액만 얼마인데요. 지금 이게 금액이 3조 6천억이에요. 진짜 큰 금액의 규모로 유증을 하는 건데 네. 이게 구주주하고 일반 공모도 다 진행을 하면 6월 상장 금액이 6월 24일 날 상장 신주가 상장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로 봤을 때는 악재예요. 단기로 봤을 때는 주주가치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는 분명한 건데 이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얼마나 주가를 메이크업 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조달 자본 3.6조 기준으로 보면은 2조 4천억을 해외 거점 마련에 집행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조 9천억을 해외 조선소 지분 투자 그리고 사우디랑 합작법을 만드는 걸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금액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주가치 희석은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고점에서 증자 발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뭐 노발대발 할 만한 주주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맞는데 이 약간의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은 조금 뼈아픈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어떤 상태냐면 시스템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 내용은 다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서 그냥 시장의 어떤 사이클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방산 종목들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제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하나 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까지 포함시키자면 네. 이 애들이 원래 보통 멀티플 기준으로 15배에서 많으면 18배 정도 받아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올해 1월 달부터죠. 올해 1월 달 하나그룹주들이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도가 어떤 구도랑 연결이 지었냐면 하나그룹이 그 삼형제가 계시죠. 삼형제들의 승계 구도와도 조금은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그룹들의 특히 이제 방산 관련된 섹터들이 확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오면서 주가가 팍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첫 번째로 좀 중심을 잡고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로는 29배까지 주가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한 건 이렇게 잘 가던 말에 목덜미를 잡은 격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야, 그러니까 시기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분위기가 증시가 조금 약간 비싸 보인다라고 얘기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30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줄 만한 건덕지가 있냐라고 대묻자면 증자까지 했는데 멀티플 디밸류에이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게 주식시장 같은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초이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증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주셨는데 멀티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산주가 작년까지만 해도 멀티플이 보통 15배에서 16배 기준치였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증 전에 29배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증이 나왔기 때문에 반전이 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증 과정에서 이 한화오션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나그룹주가 지금 밀려 있습니다. 뭐 조선이나 방산 섹터가 지금 공매도 앞두고 좀 많이 밀린 격도 있지만 하나그룹주 중에서 한화오션은 초이스로 짚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섹터가 좋아요. 근데 하나오션 비싸거든요. 네. 되게 비싼 주식인데도 섹터가 나쁜 상태가 아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 원하는 섹터잖아요. 관세에도 리스크가 있냐? 관세 리스크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법 개정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얘기 나오자면 반스 톨레프슨 법 개정으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 뭐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오션이 가지고 갈 만한 충분한 이점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종 섹터 대비해서 하나오션이 되게 비싸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멀티플이 40배가 넘어가는 상태고 삼성중공업을 보면 삼중이 거의 22배 네. 정도 되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지금 25배 정도 됩니다. 근데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실적도 안 좋은데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근거가 뭐가 있겠냐라고 대묻자면 이제 우호적인 구남수주 여부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조선사들 토크가 다 꽉 차 있어요. 근데 미국이 먼저 자기네 거 먼저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경우에 기존에 먼저 계약돼 있는 거를 밀어서 미국 거 먼저 뭐 건조를 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근거가 훼손되어 있지는 않았다. 뭐 가령 뭐 오션도 증자하면 박살 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둘 다 떨어지는 칼날인지 네.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건지 어느 정도의 어떤 기로점에 놓여있는 주식들인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동종 업계 대비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화오션임에도 불구하고 업황 자체가 그래도 더 좋기 때문에 이 그룹주 내에서는 초이스 종목으로 짚어주셨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화오션 그룹주를 한번 살펴봤을 때 한화오션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종목을 그래도 초이스로 짚어주셨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기술적 반등 노려봐도 괜찮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테크니컬한 건 다 깨졌어요. 이미 추세는 하향 추세로 돌입이 네. 된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잡아두자면 첫 번째 장대 항목 나왔었던 기점 자리가 언제였죠? 2월 13일이죠. 2월 13일 저점 기준으로 가격적인 부분들만 짚어드리면 65,500원 정도 대 자리가 까지 하방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 정도 자리 때까지 밀리면 한 번쯤은
트라이 해보셔서 매수로 진입해보셔도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화오션 오늘장 차장님의 초이스 종목이었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짚어주신 만큼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들고 오셨지만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차장님의 초이스 종목은 한화오션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결해주세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 많이 남겨주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 종목으로 가볼게요. 저희 지연해피님께서 가장 먼저 올려주셨는데 SFA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07원에 10% 비중 들고 계시고요.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밀렸죠. 이 종목도 소폭이긴 하지만 0.15%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평단가랑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바닥은 찍은 것 같기는 한데요. 확인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회사는 헤드셋 쪽 부품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사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업황이 좀 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삼성전자 모바일 쪽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판매량이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중국 시장에서는 이구한 신효과가 좀 많이 있을 걸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주가가 반등이 나올 걸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네. 저점을 깨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확실하게 바닥은 다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 게 맞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두 가지 사업부로 나뉘어 있는 산업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일부 스마트폰 부품 재고 조정이 일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기마다 재고 조정이 일부 좀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내내 거래량이 없이 계속 흘렀어요. 이 주식은. 이게 왜 흘렀냐라고 보자면 산업의 사이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 결국은 휴대폰 부품 쪽으로 그쵸. 일부 좀 사업이 열려 있는 회사들은 하나같이 다 안 좋아요. 뭐 대표적인 회사들의 MC넥스, 파트론 이런 주식들 보면 다 정말 그 끝없이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필리핀 공장 사업도 지금 뭐 흑자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괜찮을지 아닐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한 6개월 이상 보유하실 생각이시라면 손절 치시지 마시고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매수 가격이 6,500원이시네요. 이거는 손절 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매수 가격이 워낙 높으시고 네.
결국은 대응을 아무것도 못 하신 거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원금 회복하려면 너무 많이 너무 많은 가정을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살펴봤을 때 모바일 사업부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들 다 살펴봐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지금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 6,507원 구간이 평단가치라면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순영님의 종목이고요. SKC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원의 평단가 들고 계시고 비중 역시나 10%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오늘 2%대 정도 밀렸는데 오늘 유리기판 종목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좀 좋아 보이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SKC가 아시겠지만 SKC가 좋아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자회사 중에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네. 있는데 이 회사가 유리기판 쪽에서는 탑 티어 정도에 속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SKC를 사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 가장 중요한 게 올해 하반기부터 넥실리스의 유리기판이 이제 상용화될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다들 좀 그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간은 흐르겠죠. 시간은 당연히 걸릴 거고요. 뭐 상용화될 가능성은 올해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하지만 주식시장은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주가가 반등을 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어쨌든 고객사 측면에서 볼 때는 엔드 유저가 누구냐라고 네. 따지자면 결국은 삼성이거든요. 삼성은 유리기판을 굉장히 강하게 기술적으로 프레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이미 한 차례 SK하이닉스의 가장 크게 자존심이 기스가 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HBM 쪽에서 본인들이 선두를 못 잡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좀 선두를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2025년도 올해 유리기판은 지금 당장은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도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본격적으로 더워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유리기판 관련된 뭐 사업이라던가 관련된 내용으로의 어떤 팔로우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쯤 되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곡선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 매수 해보신다면 좀 방망이를 좀 길게 잡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깨지면 그때 한번 추가 매수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8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KC 살펴주셨습니다. 유리기판 종목 중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뷰를 주셨는데요. 10만 원 밑으로 깨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고 목표가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 이 내용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리기판 종목 중에서도 올라갈 때는 탄력이 좀 덜하긴 하지만 빠질 때도 탄력이 좀 덜하네요. 오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선방한 종목 SKC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게임주 내에서 대장 종목이죠. 크래프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님의 종목이고요. 37만 원, 2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올해까지 보고 계신데 중기 전망으로 본다면 이 종목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39만 원 부분이 고점이고 그 밑으로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30만 원 초반대로는 올라온 상태입니다. 어제는 좀 그래도 시원하게 올랐는데 오늘은 밀리지는 않았지만 소폭 반등에 그쳤습니다. 크래프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게임주 대장주죠. 지금 기아 뭐 상장하고 나서 계속 원빌더 플레이어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태에서 펍지의 트래픽이 계속적으로 잘 올라왔고 그리고 관리도 되게 잘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신작 게임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네. 2023년도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흔히 얘기하는 속된 말로 망했어요. 신작이 망했고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게 트리플 A 등급이었기 때문에 다들 기대를 했는데 완전하게 망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작 게임인 인조이라는 게임이 3월 28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스팀에 공개가 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요게 뭐 게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심즈라는 게임을 아실 수도 네.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심즈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게임이라고들 이번 얘기를 신작 해요. 게임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여러 얘기가 많아요. 지금 뭐 사양이 너무 높다. 그리고 아마 이게 어쨌든 최적화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포장지는 뜯어봐야 네. 알겠죠. 그래서 언박싱을 해봐야지 알 거기 때문에 또 한국 증시는 K 세론이 있다. 그래서 3월 28일을 조심해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차례 지금 주가에는 그 인조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충분히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3월 28일에는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주식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팀 가보면 트래픽으로 얼마씩 순위되는지 네.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8일 당일날 들어가 보셔서 인조이 트래픽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뭐 동시 접촉사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크래프톤은 동종업종 기준으로 볼 때 비싸지도 않고요.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 20배 정도 되면은 이 자리에서 업사이드로 한 30%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냥 길게 보면 45만 원 정도 목표 주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장기적으로 봤을 때 45만 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뉴스 기사를 살펴보니까 인조이가 출시를 앞두고 스팀 위시리스트 1위에 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동시 접속자가 130만 명까지 돌파를 하면서 최대 동접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니까요. 크래프톤은 확실히 게임주 내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용선제이님의 종목이고요. MS 오토텍 들고 계신데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정말 잘 갔죠. 그래서 수익권이시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평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7,380원에 10%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이 3,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17%나 급등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회사는 좋은데 네. 이게 평단가가 매우 우리가 높아서, 네.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회사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회사는 좋아요. 회사가 돈 잘 벌어요. 뭐 매년 캐시플로우로 뭐 1,000억씩 따박따박 찍혀요. 네. 근데 주가는 하방을 계속 꽂고 있죠. 그게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이게 보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의 성장성이에요. 지금 부품 회사들 중에서 그나마 최근에 주가가 좋았었던 회사가 뭐가 있을까라고 뽑자면 현대모비스가 있어요. 네. 근데 현대모비스가 지금 신고가인데요. 현대모비스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손으로 꼽자면 로보틱스랑도 좀 연결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룹의 승계구도랑도 좀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원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MS 오토텍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이 매도 타이밍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모로 회사 되게 좋은 건 다 알고 있고요. 하는데 이 시장에서 이러한 그 섹터의 멀티플을 높게 안 준다는 게 네.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 찾아보면요. PER 3배짜리, 2배짜리 되게 많아요. 그런 회사에 내가 2년 투자하면은 내가 투자한 원금을 다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정말 수두룩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MS오토텍 살펴봤습니다. 회사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매도했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자동차 부품 종목 중에서 혹시라도 그럼 차장님, 부품 종목 중에서 교체를 만약에 한다면 자동차 부품을 고집을 하신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당연히 스몰캡은 안 되고요. 네. 대형주로 갈아타시는 게 맞죠. 제가 일전에 계속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주가 되게 싼데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결국은 현대차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매출이 일부 좀 다변화가 돼야 돼요. 가령 지금 물론 주가가 뭐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만 과거에 한온 시스템이 주당 뭐 2만 원 정도 했을 때 지금은 4천 원까지 밀려왔는데 이 한온 시스템이 뭐 작년 재작년은 멀티플 거의 한 30배, 40배 받았어요. 물론 이제 실적이 순이익단에서 꺾이면서 멀티플이 비싸진 거는 맞지만 네. 그만큼 부품사들에서는 가장 높은 고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부품주를 투자를 한다. 어떤 건 사야 되냐라고 묻자면 밸류에이션 제일 비싼 거 사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현대모비스, 만도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중에서 좀 교체를 고민을 하신다면 두 가지 종목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모비스와 만도까지 챙겨가시고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ESL님의 종목 DB하이텍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높습니다. 65,000원, 지금 비중이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31% 손실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반도체 종목들 오늘 밀렸지만 사실 DB하이텍의 낙폭은 더 큽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대 정도 하락인데 DB하이텍이 유독 많이 밀렸죠. 5.6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DB하이텍 평단가가 매우 높으신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증설을 진짜 안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 코로나 때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면서 약간 저사양 반도체들 좀 필요로 할 때 DB가 그런 거를 파운드리를 하니까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요구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안 했어요. 이게 증설이라는 게 결국은 얼마의 나노로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설을 해봤자 자본 확충에 대한 리스크도 충분히 있을 거고 최근에 이게 2024년도 10월 달 작년 10월에 이게 팹을 일부 좀 늘린 것 같은데 한 250억 정도 증설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규모가 되게 작은 규모입니다. 사이즈가 워낙 작은 규모의 증설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타이밍인 것 같아요. 반도체도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밀리잖아요. 올랐다가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는 있으나 좋아지는 것도 일부 종목에 한해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올바른 설명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신사업 기준으로 볼 때 뭐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이라던가 SIC라던가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장 뭐 성과가 나오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이 나갔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채팅창에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수 진입 관점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DB하이텍과 같은 반도체 종목인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해서 현 시점 매수 가능한지, 그리고 긍정에너지님께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매수 가능한지 이렇게 주셨는데요.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6만 전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1% 밀리면서 59,8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현 시점 매수 가능할까요? 전자는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 더 싸게 살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당장 주가가 뭐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뭐 7만 원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거든요. 여전히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증시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네. 삼성전자가 물론 비중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전체 비중에도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약간의 지수화로 묶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요. 전자는 지금 여전히 첨단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 대비 굉장히 열의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타 메모리 쪽에서의 가격 반등이 충분히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좀 참고 삼아서 매매에 임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낸드 가격이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수요가 증가가 돼서 올라오는 가격 반등이냐 아니냐는 조금씩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시지 마시고 한 5만 5천 원 선까지 밀리면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싼 가격에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삼성전자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뷰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신규 매수 관점 질문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긍정에너지님께서 질문 주신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참 이해하는 게 오늘 7% 넘게 밀리고 있고 사실 에너지 협력 미팅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주지사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밀렸고요. 오늘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도 미얀마에서 가스전 관련된 자유 공시가 한 가지 떴는데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종목 오히려 밀렸을 때 사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전혀 주가에 반응을 안 하는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네.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종목의 차트를 시계열로 쭉 늘려보시면요. 이 주가가 연도별로 올라와 있는 건지 정말 바닥을 팍팍 기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언제부터 올랐지? 23년도부터 올랐어요. 네. 이게 결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포스코 그룹주들이 언제부터 올랐죠? 2023년도부터 올랐죠. 그때 뭐 유튜버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뭐 루머 아닌 루머 같은 걸로 다 이제 주가를 펌핑 시킨 거나 마찬가지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던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또 한 차례 또 주가 반등이 있었죠. 이때는 뭐 때문에 올랐어요? 대왕고래. 대왕고래죠. 대왕고래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또 최근에 또 올라온 거. 또 뭐 때문에 올랐어요? 가스전 알래스카. 그렇죠? LNG 관련된 네. 부분들 올랐죠.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이 시가총액 9조짜리 회사예요. 네. 9조짜리 회사가 이런 테마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거래 시세 나올 때 따라 탔다가 대응 못하시면 100% 물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올해 에너지 업황 좋을 거예요. 네. 되게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건 내가 한 종목에 있어서 매매를 내가 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매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매매 하나도 몰라. 나 그냥 대응도 잘 못하고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이 종목들의 시계열의 최저점이 언제였어요? 최근 2, 3년간에. 요때예요. 37,000원 네. 쪽이.
그때까지. 이때 밀리면 사세요. 네. 그게 맞아요.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거나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매번 제가 사이클 보여드렸잖아요. 2023년도 때, 24년도 때 점점 시간은 사이클은 가면 갈수록 더 좁아져요. 이번 사이클의 상승은 더 길까요? 저는 더 짧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 문의였는데요. 37,000원 부근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테마주 성격을 띠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자칫 잘못하면 조금 안 좋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 마지막 종목만 짧게 한번 진단 부탁드릴게요, 차장님. 참사랑님의 종목 나노신소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000원은 20% 어떻게 보실까요? 많이 밀렸죠. 네, 많이 밀렸지만 많이 비싸요. 생각해보세요. 연간 작년에 이 회사가 870억의 매출을 일으켰고 영업이익이 3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9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8천억이에요. 딱 오늘 종가기는 1964억이니까요. 내용은 좋아요. 응급형 CNT, 도전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모로 내용은 많은데, 확인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지금 매출로 연결이 되냐는 거죠. 이거 언제부터 올라왔는데? 2020년도부터 올라왔는데. 네. 2020년도부터 올라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탑라인 성장이 정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2020년도에 400억 했던 게 600억 했어요. 성공했어요. 22년도 799억, 23년도에 800억, 작년에 800억. 근데 문제는 OP는 계속 줄죠. 이익은 점점 못 벌고 있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근데 이 회사의 피크아웃은 2022년이었던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매도 타이밍도 한 차례 놓치신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대신 전제 조건은 올해 2차전지 사이클이 작은 사이클이라도 한번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시청자분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매수가 부분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기를 권해주셨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장 초이스도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부분 집중해볼까요? 시장이 선진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하향 경직성이 돼 있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몇 년 동안 공매도가 중지가 돼 있었던 상태에서 일단 본격적으로 다음 달이 되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부분들이 그쵸. 있기 때문에 시장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숨고르기 장세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선에서는 현금을 일부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현금 유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올해 이익 기반으로 볼 때 가장 좋게 보는 섹터는 엔터, 조선, 뷰티 쪽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장 초이스까지 차장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